띠리리리. 안녕하세요, 김희입니다. 이번에 달아볼 감시자는 재운격 내 최고의 비율을 자랑하는 전대미문의 초절정이다. 기본 스킨 빼고 바로 우산의 영혼입니다. 우산은 현재 유저들 사이에서 선판자만 내리면 결국 우산은 부러져 버린다는 등 의외로 안타까운 핑류를 보여주는 감시자인데요. 한 명은 느릿느릿해서 답답해 죽겠고 다른 한 명은 빠른 척하는 헛방질쟁이라 우산을 잘 파악하고 있는 생존자들에겐 그저 놀잇감이 될 뿐이죠. 하지만 잘생긴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실직해버린 발크의 얼굴보다 우산의 얼굴에 더 공을 들여 제작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우산을 자칫 무시하다가는 흑화해버린 우산에게 꿀밤 세게 얻어맞으며 기분 좋게 캠핑 나들이까지 즐길 수 있게 되는데요. 우산의 운영 능력에 휘말린 생존자는 쥐도새도 모르게 금혈액에 빠져 장원에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감시합니다. 그런 우산이 되기 위해선 우산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우산의 기본적인 특징과 사소한 꿀팁, 어떤 방식으로 캠핑을 해야 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등 우산을 알아가는 데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많은 상황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소나기가 오는 날 우산을 안 챙겨 가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혹여나 장인으로 활약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새로운 파라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만의 꿀팁과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우산은 게임이 시작됨과 동시에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산을 잠시 멀리 던져놓는 무주열반, 두 번째는 우산의 핵심적인 스킬들은 재행무상입니다. 먼저 스킬을 알아보기에 앞서 이 감시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게 좋은데요. 이 감시자가 우산의 영혼이라 불리게 된 이유에는 안타까운 의형제 스토리에서 비롯됩니다. 공략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다루지 않겠지만 사피란과 법무부라 불리는 두 우애 좋은 의형제가 억울한 죽음으로 두 영혼이 한 우산에 들어가 죽어서도 영영 서로를 마주볼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보이는 이 하얀 감시자가 백우산이라 불리는 사피란, 그리고 스킬을 이용해서 등장하게 되는 검은 감시자가 바로 흑우산인 법무부인 것이죠. 이처럼 우산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서로 다른 특성의 의형제들을 상황에 맞게 바꿔가며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사피란과 법무부는 기본적인 특징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피란은 주로 흰색 계열의 옷을 입고 다니며 법무부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간단하게 공격과 이동 속도를 포함해 공격 사거리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동 속도는 사피란이 법무부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순찰과 추격에 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속도가 빠른 대신 기절 회복 속도와 공격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더군다나 평타 후 걸리게 되는 공격 딜레이가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반면 법무부는 사피란보다 이동 속도는 느리지만 기절 회복 속도와 공격 속도, 공격 딜레이 또한 빠르기 때문에 근접전에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캠핑에서도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공격 사거리인데요. 사피란의 행동 거지가 느리다고 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풀차징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풀차징을 할 시 기존 감시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사피란은 긴 우산을 큰 동작으로 한 번에 휘두르게 되는데요. 사피란의 이 풀차징은 감시자 중에서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굉장한 사거리를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생존자들은 뜬금없이 공포혈격이 발동되기도 하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사피란은 시중에서 파는 만원짜리 장우산을, 법무부는 편의점에서 파는 일반 우산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우산은 길고 무겁기 때문에 행동 모션이 느리지만 휘둘렀을 때 매우 긴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우산은 가벼우니 빠르고 짧은 사거리를 가는 것이죠. 사피란과 법무부는 이런 행동 특성뿐 아니라 각자 고유의 스킬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사피란부터 살펴보죠. 사피란은 첫 번째 존재감이 열리게 되면 서폰이라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우측에 있는 아이콘을 한번 누르게 되면 서폰 상태에 진입하며 5초 동안 이동 속도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이 5초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진행할 수 있는데, 다만 사용하는 동안 생존자를 타격하거나 환자를 부수거나 창틀을 넘는 등의 모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변의 생존자의 혼을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데요. 서폰을 사용한 상태로 생존자에게 가까이 가면 생존자 머리 위에 게이지가 보이기 시작하며, 게이지가 모두 차면 생존자는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생존자 몸에는 초록 아우라가 감돌게 되는데요. 생존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팀원의 상태 표시는 엉망진창이 되고 여러 명의 사피란이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뉴비분들은 마치 렉 걸린 것이 아닌가 당황하실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며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서폰에 의해 패닉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는 약 10초 동안 지속되는데, 패닉 상태에선 판자와 창틀 모션, 해독과 치료 등 모든 모션 사용이 금지되고 팀원의 구출 또한 불가하게 됩니다. 심지어 지하 통로가 열려도 나갈 수가 없게 되죠. 단 아이템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존자의 경우 어떤 것이 진짜 우산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있는데요. 바로 빨간 안광을 가진 우산이 바로 본체입니다. 다른 우산은 그저 환상에 불과하죠. 서폰은 우산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스킬인데요. 서폰을 사용하면 도중에 취소를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남발하게 되면 생존자가 창틀을 넘어 도망가 버린다든지 그 사이에 팀원을 구출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거리 계산을 미리 해주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캠핑을 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공격을 한 대 맞는다고 하더라도 서폰이 도중에 풀리지 않으며 10초가 끝나야만 이 패닉 상태가 종료되기 때문에 구출자에게 마중을 나갔을 경우 타이밍과 거리를 맞춰 서폰을 성공시키면 생존자가 구출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잠식과 더블 다운을 함께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서폰을 사용한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면 도중에 끊기게 되므로 사용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법무구의 경우에는 초콜용을 사용해 탕백이란 스킬을 시연할 수 있는데요. 해당 우측 아이콘을 클릭하면 캐릭터 앞으로 파란 장판 형태의 범위가 형성되며 법무구가 종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때 생존자가 해당 범위 안에 감시되면 생존자는 잠시 모션을 취할 수 없게 되는데 해독 교정을 진행하듯 탕백에 걸리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교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교정이 실패하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60초 동안 겁에 질리게 되는데요. 이 겁에 질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탕백에 걸려 교정에 또 실패하게 되면 생존자는 몸에 파란 기운이 휘몰아치며 낙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낙백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법무구에 기서 탕백은 낙백 상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탕백을 사용할 때 생존자가 잠시 모션을 취할 수 없게 되는 이 1초의 공백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추격 도중 탕백을 사용하면 생존자가 철푸덕 쓰러지게 되고 거리가 다소 가까워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뿐 아니라 구출을 할 때에도 모션을 캔슬시키는 특징 때문에 구출 잠식 심리전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구출이 되었다 해도 빠르게 터널링을 진행해 볼 수 있죠. 참고로 생존자에게 탕백이 성공적으로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생존자가 과연 교정을 틀렸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탕백을 사용하고 난 뒤 소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생존자에게 탕백이 성공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추가로 띵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벽 뒤의 생존자에게 시도했을 때 탕백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겠죠. 또한 탕백 교정에 실패했는지를 아는 방법은 탕백 후 생존자의 모션에 달려있는데요. 띵 소리가 난 후 멀쩡하게 생존자가 걸어간다면 그 생존자는 교정을 성공했다는 얘기고, 반면에 이러면서 고개를 까딱거리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존자는 1분 이내에 낙백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겠죠. 탕백이 나아가는 방향은 화면 기준이 아니라 법무구가 최종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탕백 스킬을 클릭한 후 약 0.5초 뒤에 발사된다고 생각하시고 법무구의 방향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가 사피란과 법무구가 갖는 고유의 스킬인데요. 우선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사피란과 법무구를 뒤바꿀 수 있는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스킬은 재행무상이라 불리며 한 번 클릭하면 이렇게 법무구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법무구 상태에서 사용하면 사피란으로 바뀌게 되는 방식이죠. 재행무상은 한 번 클릭해 제자리에 우산을 던질 수도 있지만 꾹 누르면 누를수록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해당 아이콘을 꾹 누르게 되면 우산이 똥폼을 잡기 시작하며 어디까지 날아갈 것인지 위치를 직접 조종할 수 있게 되죠. 이 상태에서 손을 떼면 우산과 함께 해당 위치로 이동하며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보조 스펠인 텔레포트를 연상케 하는 아주 유용한 능력이죠. 익숙해지면 여기저기 갑툭튀가 가능합니다. 스킬을 눌러 발동을 시켜도 중간에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를 잡으실 때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재행무상은 무한으로 맵 끝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위치로부터 한계치를 갖고 있는데요. 재행무상을 사용하는 우산의 모션을 자세히 보시면 계속 차징할수록 우산이 덜덜 떨면서 팔을 뒤로 점점 꺾어 나갑니다. 끝까지 차징을 하다 보면 더 이상 떨지 않게 되고 우산이 안정감을 갖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이 순간이 바로 재행무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스킬은 주로 먼 거리에 있는 생존자에게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며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첫 색적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마중 나간 캠핑을 다시 돌아오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만 하면 너무 과하게 앞으로 가거나 못 미치게끔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며 꾸준한 사용을 통해 숙련해 나가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무주열반 스킬도 이 재행무상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산을 차징해서 날리는 건 똑같지만 자신이 이동하지 않고 우산을 던진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무주열반을 사용하게 되면 지정한 위치로 우산만 날아가게 되는데 약 5초 동안 해당 위치로 이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데요. 한 번 사용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재행무상과는 달리 무주열반은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것에 장점이 있죠. 또한 무주열반으로 인한 특정 범위의 생존자가 노출되면 감시하기에 해당 생존자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며 이동 속도 및 모션 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생존자가 이를 눈치채 해당 범위를 벗어나도 5초간 윤곽을 나타내기 때문에 추격이나 해독 견제, 출구 운영에도 유리한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해당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은 경우 제한시간 5초 내에 아이콘을 한 번 더 클릭하면 됩니다. 우선은 첫 색적이나 손절 타이밍, 추격 도중 심리전을 위해 이 재행무상과 무주열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바로 이동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재행무상을 사용하면 되고,
바로 이동하기에는 변수가 있고 애매하다 싶다면 무주열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행무상으로 바로 이동할까 무주열반으로 안전하게 이동할까를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주열반은 안전하게 추격을 진행할 수는 있어도 생존자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갑툭튀 부면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겠죠. 심리전 부분에서도 무주열반을 날리면 생존자가 그곳으로 날아올 것을 대비해 방향을 틀게 되는데요. 이를 이용해 추격 시 동선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무주열반의 제한 시간 안에 다시 한번 아이콘을 클릭하면 우산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타격을 이끌어내실 수도 있겠죠. 가끔 둥둥 떠있는 우산을 피해 본체 쪽으로 다가오는 생존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몸만 이동하면서 생존자와 가까워질 때 우산을 회수한 후 잡으시면 됩니다. 우산이 없는 우산은 우산을 들고 움직이는 것보다 이동 속도 및 창틀 모션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우산이 손에 없으면 판자는 부술 수 없습니다. 우산이 돌아오는 모션을 캔슬시킬 수도 있는데 무주열반의 쿨타임이 끝나기 전 정탐제를 사용해 모션을 없앨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정 모션 없이 우산의 손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죠. 창틀을 넘거나 서폴이나 탕백으로 캔슬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션을 캔슬시키려고 서폰과 탕백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큰 낭비가 되겠죠. 제행무상이나 무주열반을 사용해 상태가 뒤바뀌고 나면 우산의 무기 주위로 초록색 부적이 감돌게 되는데요. 이는 우산의 공격 속도가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공격 속도가 느렸던 사피란도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볼 수 있죠. 다만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공격 모션을 한 번 하면 사라집니다. 한 대를 맞췄든 못 맞췄든 한 번 공격 모션을 했으면 효과가 사라지는 방식이죠. 따라서 해당 효과로 이득을 보고 싶다면 보다 차분하게 공격을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격을 진행하다 보면 마지막 존재감이 열리게 되며 제행무상과 무주열반이 한층 강화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상태가 변환될 때 해당 캐릭터의 고유 스킬이 자동적으로 추가 발동됩니다. 뭐 이렇게 외울 게 많냐고요? 침착하세요. 아직 많습니다. 우선은 풀존재가 되면 사피란에서 법무구로 변경될 때 법무구의 탕백이, 법무구에서 사피란으로 변경될 때 사피란의 서폰이 자동적으로 발동되는데요. 이는 원형태의 범위를 띠게 되는데 생존자가 이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서폰과 탕백의 영향을 똑같이 받게 됩니다. 이를 착지해서 발동되는 스킬이다 해서 착지 서폰, 착지 탕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서폰의 경우 따로 시간을 낼 필요 없이 범위만 신경 써준다면 바로 서폰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고, 탕백의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피란에서 법무구로 변경하면 자동으로 탕백이 발동되고 생존자는 철푸덕하겠죠. 이때 추가로 탕백을 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이유가 생존자가 영향을 받는 거리에 온전히 착지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생존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뜻인데요. 탕백을 연속으로 사용하면 첫 번째 교정을 할 틈 없이 바로 두 번째 교정으로 넘어가 버리므로 만약 이때 교정을 한 번이라도 틀리게 되면 낙백 상태에 쉽게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산 유저가 가끔 캠핑할 때 변경하는 시간을 노려 구출하는 생존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풀존재인 상태에서는 변경하는 시간에 절대 구출하시면 안됩니다. 구출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탕백이 발동되어 행동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구출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서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출하러 오는 생존자의 주위로 잘 착지만 하면 자동으로 서폰이 걸리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죠. 주술사, 탐사원, 죄수 같은 스턴캐도 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탕백과 서폰을 동시에 걸면 적용되는 스킬도 존재하는데요. 생존자가 탕백과 서폰에 한꺼번에 걸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초록색 부적이 생존자에게 붙게 됩니다. 이 상태를 얼라리오? 라고 부르는데요. 게임에서는 실온낙백이라고도 불리며 서폰과 탕백이 모두 걸린 상황을 말합니다. 생존자가 이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동 속도가 대폭 느려지게 되는데 실전에서 사용될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만약 이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냥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거의 즐김용이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우산의 특징인데요. 그러면 이 우산을 대체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게임이 시작되고 나면 생존자를 빨리 찾아 나서야겠죠. 생존자의 첫 색적을 찾아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산을 사용하는 유저의 능숙함이 많이 달려있는데 생존자가 어디로 스폰이 되고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예측만 할 수 있다면 제행무상과 무주열반으로 빠르게 첫 사냥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되게 많은 분들은 처음에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첫 어그로 스폰 지역을 알고 계신 분들은 손쉽게 주변 지역을 향해 제행을 타실 텐데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결국 처음에 어디로 날아갈까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게임을 통해 여러분만의 통계를 내시는 게 가장 좋은데 게임 로비에서 커스텀 모드인 맞춤 국본에 들어가신 후 맵 종류별로 감시자 스폰 지역에 따른 생존자 스폰 지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난 굳이 게임을 외워가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 많이 플레이하시면서 자연스레 감으로 익히시면 되겠죠. 이상한 곳으로 착지해도 크게 당황만 하지 않으면 첫 사냥을 무난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킹갑변호. 하지만 우산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꼭 날아갈 필요는 없죠. 첫 어그로가 가까운 지역이거나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면 굳이 제행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격을 사피란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존재감이 아예 없는 처음부터 굳이 속도가 느린 법무구로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히 색적을 진행하다가 실루엣을 발견한다거나 색적의 실패에 시간이 지체됐을 때 써도 늦지 않으니까 후반까지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추격에는 도움이 되는 보조 스펠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산은 간단하게 정탐우산과 테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외의 스펠을 능숙하게 사용하신다면 플래시 같은 다른 스펠을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 운영까지 길게 볼 때 정탐자를 사용하고 해독기가 여러 명 이상이거나 빠른 해독 견제를 해야 하는 조합이라면 텔레포트를 드는데요. 텔레포트의 경우 첫 색적과 첫 사냥을 놓친 경우에도 시간 지체 없이 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스펠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스펠을 떠나 우리에겐 무주와 재행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심리전을 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창틀 심리전 같은 경우 무주열반으로 우산을 던져 놓으면 동선 차단에 더해 우산을 던진 지역의 생존자는 모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판자 심리전의 경우 우산은 끝판정이 좁기 때문에 밀어넣기에 강한데요. 하지만 운이 안 좋게 판자 스턴에 걸리는 경우도 작기 때문에 판자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멈춰 공격을 한다던가 밀어넣기 하는 척 뒤로 움직이며 공격을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죠. 생존자가 판자 뒤에서 욕심을 부린다면 한 대는 딴원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생존자들은 미리 판자를 내리거나 공격에 대비해 더 뒤로 물러나는 게 좋은데요. 우산의 경우 내려진 판자가 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부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판자만 부수다가 끝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우산을 던져 판자 심리전을 못하게끔 동선을 차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탕백은 생존자가 창틀이나 판자를 넘기 전 또는 평지에서 거리를 좁힐 때 사용하면 거의 확정적으로 타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끄럼틀 같은 심리전도 매우 쉽기 때문에 추격이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구출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법무글은 평타 딜레이도 빠른 편이기 때문에 마중나가서 한 대를 맞추고도 더블 다운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식 심리전이나 구출 운영에 보다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서폴의 경우 생존자가 건물에 들어가거나 생존자를 빠르게 잡고 싶을 때 또는 생존자와의 먼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의 경우도 서폴을 성공시켰을 경우 재빠르게 더블 다운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풀전제가 되면 먼 곳으로 해독 견제를 나갔다가 손쉽게 복귀해 추격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산의 인격은 어떠할까요? 사용자의 운영 방식에 따라 가지각색으로 나뉘겠지만 후반 운영을 고려해 6시 만료는 고정적으로 들고 창틀막인 12시와 지명수배 하나, 판자 모션 회복을 위한 2판 4판, 캠핑을 위한 광폭화를 추천드립니다. 3시 히든카드는 텔레포트 역할을 해주는 재행 우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산에게 필요한 인격은 아니라서 대부분 다른 인격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 갑툭튀의 대명사를 장식하고 있는 응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각기다른 상황에서 더 유용한 감시를 바꾸며 플레이를 하고 무주열반으로 이전보다 심리전에 있어 우위를 점함과 동시에 변환시 공격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끝까지 운영만 잘한다면 충분히 강력한 감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이나드가 터져도 휴대폰 던지지 말고 만료 운영으로 충분히 이득을 보시면서 끝까지 포기만 안 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이 우선 기록지 마냥 굉장히 길어졌죠. 솔직히 매번 만들면서 느끼는 거지만 영상 하나에 모든 걸 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도 간혹 졸다가 휴대폰을 얼굴에 떨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영상을 마치기에 앞서 빠르게 숭고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니님의 작품인데요. 변호사의 소유를 받고 있는 개미와 그 뒤를 조종하고 있는 본체, 그리고 이번 영상의 주인공 우산, 휴대폰을 보고 걱정하는 의사와 실직한 발크 할아버지의 장벽을 맞고 솟아오른 용병과 탐사원 카우보일 땅을 다치지 않게 끌어오는 노루 아저씨를 데리고 온 샤먼, 그 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도망가는 우베부에 모든 걸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요세비까지. 잘 보니까 2주년 영상 때 만들어지려다가 기각된 원래의 스토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실제로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화려하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수정님의 작품입니다. 포워드와 용병을 제치는 변호사의 압도감을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는 엘뷰님의 작품인데요. 제 채널의 새로운 컨텐츠인 패치노트 가방을 메고 변호사를 갈아 넣은 게 아니라 변호사 표지에 유기농 우유를 마시고 있는 개미, 멋있게 그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플랫님의 작품인데 네리지의 목을 조르고 있는 개미를 그려주셨네요. 근데 네리지가 변면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어깨 동무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엠비님의 작품인데요. 개미알기를 뒤에 얹고 어딘가를 지그시 바라보는 개미.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게 제 본질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신인 양린우님의 작품인데요. 안 들어오면 변호사,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치트키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앵두 주빌레님의 작품입니다. 뉴비를 흐뭇하게 보면서 살려주고 있는 개미우산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전에 영상이 늦는 이유가 뉴비들 때문에 공격을 못하겠다고 공지를 올렸었는데 그걸 보고 귀엽게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뉴비 중에서도 정원사 뉴비가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숭고한 그림을 보내주신 7분 모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와, 이제 잡담할 시간이 없죠. 20분 거의 다 돼가는데 마무리 멘트 없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깨바.